내가 지금 바로 다음날 이어서 또 방송을 하려니까. 근데 오늘 또 자료가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어저께 이제 경선 결과 이거를 같이 좀 믹스를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여론 읽을 수 있으시도록 오늘 방송 또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장님 피곤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은영 TV 구독자가 지난주에만 벌써 한 얼마죠? 한 5천? 네, 그 정도 네, 5천 정도 늘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은영 TV 소속은 아니지만 너무 기쁩니다. 우리 지금 프레지던트 TV도 그렇게 원하시던 2천은 이제 훌쩍 넘어갔죠? 훌쩍은 아니고 가까스로 가까스로 넘어갔나요?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의 예.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지금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요.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가 추석 전에 저는 3만을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특별 광고 방송을 계속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프레지던트 TV도 꼭 지금 3천 돌파하는 그런 이번 주 추석 전 따뜻한 추석 전이 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프레지던트 TV는 소박한 꿈입니다. 네, 예, 그렇게 꿈이 크지 않아요. 그냥 조금 소박한 꿈을 꾸시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댓글하고 이제 제 채널 쪽에 글 올려주신 분들 거 보니까 여기 자막에다가 우리 소장님을 되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분이 사회자분인가 누군가 그렇게 보고 계셨는데,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름을 좀 자막 처리해달라, 이런 또 요구가 들어왔어요. 혹시 제가 황정민 닮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황정민이 앉아있나. 어저께 장재근은 엄청 인기 높았어요. 장재근이 나왔다 막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은 황정민이 아닙니다. 우리 오랫동안 이 여론을 분석하시는 전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남자분이 누구냐,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 엄경윤 소장님 자막을 좀 꼭 넣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엄문어가 이름이 아닙니다. 엄문어도 아니고 지금 엄문호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본명이 아니고 저희가 그냥 별명을 월드컵 맞춘 문어 해갖고 맞추셨거든요. 지난 총선 때 의석수를요. 180석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닉네임으로 붙여드렸더니 이름을 자꾸 엄문호라고 하셔가지고 이름은 엄경영이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옛날에 유명하신 분들은 네. 호 등등 해서 이름이 한 5개씩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상당히 여론을 굉장히 잘 읽으시는 전문가시고요. 여론 분석가입니다. 엄경영이에요. 경제가 아니고 경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동아에도 지금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계시잖아요. 언론에 여론 분석과 관련한 코멘테이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쳐보시면은 엄경영으로 치시면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우리 소장님으로부터 코멘트를 받아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한 지 2분이 지나가지고 오늘은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계시네요. 어저께 너무 지치셨나봐요. 저희가 3시간 방송해갖고 나중에는 영상의 뒷부분이 막 그냥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났어요. 영상이 잘 송출이 안 돼가지고 소리도 안 들리고 해서 어제 많이 좀 짜증들 내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사과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합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이 들어오신 가운데 3시간 갑자기 저희가 이 용량을 생각을 안 하고 너무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부하가 걸렸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 부하가 걸려가지고 소리도 안 나가고 화면도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좀 용량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동접 한 3만 명이 들어와도 끄떡없게 그렇게 좀 계속 잘 만들어 갈 테니까 구독, 좋아요 좀 꼭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월요일은 KSY가 아침마다 이제 지금 조사 결과 나온 거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 여기 조사 보니까 이게 경선 지금 순회 경선이 지금 들어갔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됐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네, 조금 이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낙연 후보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어째 이런 일이. 네. 근데 사실 ARS 여론조사는 네. 이 노출 분도, 그러니까 언론의 노출이 잦으면 네. 이게 민감하게 좀 포착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 여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층, 그러니까 네. 봄뜬, 예를 들어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여론보다 과다하게 이렇게 이제 포집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KSOI 조사가 이제 최근 조사잖아요. 네. 오늘 아침 조사인데 또 이 전문가. KSOI 전문가 전직 대표 자격으로서 네. 명쾌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거 지금 그 응답률 6.9%고 가상번호 100%인데 어떤 조사 제가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무선 ARS 100%라고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 가상 100%가 네, 맞는지. 가상번호 100%가 맞습니다. 그게 맞나요?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그 다자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27.8, 윤석열 후보 26.4. 그다음에 그 2위 홍준표 후보가 16.4,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16.3. 이래서 지금 여야 1, 2위 후보들이 나란히 지금 그 4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ARS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 이게 뭐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이기는 조사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제 KSI 조사도 그 ARS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그런 조사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또 2위권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이낙연 후보와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서 홍준표 후보가 또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낙연 후보를 앞서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홍준표 후보가 지난주 조사에서는요. 네. 조금 큰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자 대결에서는 한 1.9% 정도 되는 이렇게 이제 이겼었어요. 네. 근데 이번 주 조사에서는 0.1%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0.1%. 거의 0.1% 포인트.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없었던 거죠. 차이가 없어요. 이거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올라간 거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 배수진 그리고 이제 그 전날 네거티브 중단 선언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면서 아마도 이제 민감한 그 노출 빈도에 민감한 ARS 조사에 포착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예. 이 고발 사주 게이트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조명이 많아졌잖아요. 예.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이러면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네. 좀 꺾였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지난주랑 비교해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하락했습니다. 0.2% 하락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대로고 홍준표 후보가 한 3%가량 상승했고 이낙연 후보는 거의 한 지금 4몇 %, 5% 가까이 네, 지금 네. 상승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그 의원직 사태가 이렇게 5%포인트나 상승시킬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췄는지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호남 그 순회 경선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뭐 호남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꽤 높은 지지를 보이겠네요. 이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네. 그 어제 그 결과가 공개됐잖아요. 네. 이제 31% 정도 이렇게 이낙연 후보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소폭 오른 거긴 하지만 네. ARS에서는 이것을 한 5배 정도 부풀려서 예. 결과로 내놨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요, 이게 지금 그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급상승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요, 지금 상당히 많은 단톡방에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퍼나르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낙연 후보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 이제 결과는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지금 아까 기사 아침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송영길 당대표가 일단은 뭐 후보의 뜻을 존중을 하겠다. 그 대신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의원직 사퇴서요? 네, 일단은 뜻은 존중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뜻은 받아들이는데 이게 처리 여부는
좀 시간을 보면서 정리하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 회기가 아니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지금 회기라고 말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시간을 어떤 적정한 타이밍을 보겠다라고 했는지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 되는데 회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진영 구도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28.7%로 이낙연 후보가 25.1%여서 지금 한 3%포인트 자, 오차 범위 이내여서 굉장히 이 자료도 많이 지금 퍼나르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추격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사에 비하면요, 이낙연 후보가 18.0에서 25.3, 25.1로 지금 올라왔으니까 거의 지금 뭐 이게 한 7%포인트, 진영 구도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또 언론에서 오늘 얼마나 받았을지 보통 보니까 KSI 조사 결과 나오고 나서는 바로 다 해석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런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오후부터 기사들이 왕창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이낙연 후보가 급 반등세 5%에서 7% 가량 급 반등을 이뤘다. 그래서 기사들이 또 많이 쏟아 나와질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결선 투표와 관련해서 결선 투표 없을 거다라고 자꾸 장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을 다 보내주셨어요. 지지자들이 지금 마음을 졸이면서 보고 있는데 결선 투표 없다고 너무 장담하면 그러다 결선 투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표심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되죠.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장담하셨잖아요. 우리 여기 엄 소장님도 장담하셨고 우리 저기 장자망 대표님도 어제 장담하셨거든요. 저도 주의하겠지만 앞으로 두 분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잘못을 했다고 하니까요. 사과하시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자, 지금 혹시 이은영 TV 말씀하시는 거죠? 제 이은영 TV야말로 이번에 추석 전에 3만 구독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1인 3표씩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근데 3번 누르면 하나밖에 안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는 딸 거, 아들 거, 남편 거, 시어머니 거, 친정 어머니 거 그냥 다 핸드폰 걷어다가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니까요,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한 70만 되잖아요. 여기서 권리당원들이 3명만 끌어들이면 이 국민선거인단 지금 205만이거든요. 그 숫자가 된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 지지층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구독자 수도 저희를 핵심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모아 오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예. 근데 딸과 시어머니 다 누르면 그분들이 핵심 지지층인가요? 핵심 지지층의 며느리가 다 끌어왔기 때문에 핵심 지지자들로 봐야 됩니다. 핵심 지지층 관계자 전문 용어로 이렇게 규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KSI가 지금 여기가 진보 진영도 그렇지만 또 보수 진영도 윤석열이 28.2인데 홍준표 후보가 26.1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지난주 거구나. 이번 주 거는 28.7에 28.1이니까 0.6%포인트 차가 나고 있어요. 뭐 그냥 양쪽 다 오차범위 이내다. 뭐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더 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 본보수 적합도 추이를 보면요. 네. 그동안 홍준표 후보가 무섭게 상승을 했었어요. 네. 무섭게 상승을 했는데 물론 이제 오늘 또 상승을 했지만 예. 이제 거의 이 상승세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게 이제 거의 이 하락세를 차단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도 저희가 조금 이따 이제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고발사주 게이트 공방이 정쟁으로 확산하면서 아마도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끼고 윤석열 중심으로 결집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프레지던트 TV 쪽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식사하시면서 지금 시청 중이라고. 아니 저희 방에 있던 한아름님이 지금 프레지던트 방에 가서 보고 계시네요. 지금 방송을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좋은 방송 프레지던트 TV와 이은영 TV인데요. 지금 한 분이 사퇴쇼가 통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요거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동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RS 여론조사의 특징상 이게 좀 과다하게 반영됐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조사들에서는 아직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개표 결과만을 놓고 보면 네. 사실은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 네. 1차 선거인단이 모집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 1차 선거인단 중에는 아마도 호남 분들도 상당수 네.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사실 이낙연 후보의 어떤 그 강한 네거티브 공세 이런 것들이 이제 원팀에 대한 좀 불안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를 조금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도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저희 댓글에 보면은 일단은 이제 맨날 좋아요를 2번 눌러주신다는 그런 분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이면 좋아요 2번 눌러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2번이면 다시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2번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다른 핸드폰으로, 그럼 핸드폰 2개 갖고 계신가요? 네. 2번을 누르시면 없어지니까 다른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딱 2번 눌러주시고, 대전 충청 개표 끝나고, 방심하면 안 된다고 우리 지지자분들은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같이 여론 읽어주는 쪽에 우리 이제 저희도 그랬고, 이게 이제 밴드웨건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해서 너무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래서 이번에 순회 경선에서 51이 나왔다. 이런 또 지적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51%의 의미를 한번 좀 소장님 다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낮은 투표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7%? 예. 일자 국민선거인단 투표율이 그랬는데요. 네. 사상 유례 없는 투표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51표, 그러니까 51.09. 51.41 누적. 51.41.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받고 있는 이 누적 득표율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나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후보자가 총 6명이잖아요. 6명이에요. 예, 6명이고 예.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 지역의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호남, 정세균 후보는 전북, 네.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이제 대구, 경북, 김두관 후보 경남,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기반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누적 기준으로 51.41%면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미애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지지층이 상당히 중복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진보 성향 그리고 정당으로 따지면 민주당, 정의당, 열린우리당 이런 데서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25일, 네. 25일 25, 호남 경선, 26, 예, 예. 호남 경선인데 이때는 이제 다시 이재명 이 추미애 지지층 일부가 이재명 지지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제 그 득표율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계속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6명 경선이 이게 좀 여당 경선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경선을 하는 게. 그리고 거기서 지금 누적으로 51.41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이 선거인단, 1차 선거인단 1위와 2위 이 격차를 보면은 15.6인데 지금 누적으로 가면 다시 20.33으로 더 벌어져요. 그리고 이 숫자로 보면은 이 선거인단 그때 선거인단이 거의 지금 47만 가까이가 투표를 했는데 이게 7만여 표 1, 2와 2위가 7만여 표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누적으로 다시 이제 합산해 보니까 11만 3,066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예측을 할 때도 이게 그냥 이렇게 기분에 맞춰서 지금 예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 근데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잘 방송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기신문과 RN서치 오늘 자료가 많아요. 경기신문과 RN서치가 있고 SBS의 넥스트 리서치 자료가 있는데 제가 경기신문 RN서치를 먼저 간단하게 리뷰해드리고 SBS께 좀 의미 있는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이따 좀 얘기해 주세요. 경기신문이 RN서치와 RN서치에 의뢰해서
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9월 12일자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ARS, RDD 100% 요거 가상 번호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상 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약간 보수적인 좀 분위기가 좀 조사 결과 보면 좀 나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그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여권의 1, 2 후보를 그 야권의 4명 후보와 다 가상 대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4명과 가상 대결, 양자 대결을 다 붙였는데요. 지금 대체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그 모든 그 야권의 후보들과 붙였을 때 다 승리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와 양자 대결 했을 때 제일 격차가 적어요. 34.6대 34.3. 그래서 격차가 제일 적고요. 여기도 역전한 거죠. KSY 조사처럼. 그렇죠. 예. 여기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RN서치 조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후보한테는 집니다. 33.8대 37.6.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는 지지만 나머지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에서는 다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SBS 결과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7, 8 조사에서 9일날 발표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유무선 면접 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상 번호를 쓴 게 아니고요. RDD 방식으로 추출을 했는데요. 이 전화 면접 조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RDD 추출하면 약간 보수 의견이 반영되고 네. 가상 번호를 활용해서 하면 다소 진보적이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다자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7.8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19.3으로 네. 오차 범위 바뀌고요.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보다 좀 다소 떨어진 네. 12.6 그리고 예. 이제 이낙연 후보는 9.8인데 이게 그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ARS 조사가 응답률이 낮고 그래서 이제 정치 고관심층 중심으로 응답이 되다 보니까 네. 다소 보수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두 분을 놓고 보면 이낙연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 중도층이나 고령층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수적 그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따가도 아마 이제 다시 분석할 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낙연 후보하고 지금 이 야권 후보들하고 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20, 30대와 호남 쪽에서 이게 좀 이쪽 지지했다 저쪽으로 또 지지했다 이게 왔다 갔다 스윙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적합도를 보면 네. 이제 여기서도 역전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7일, 8일 조사 결과다 보니까 네. 이 고발사주 게이트가 아직 덜 반영됐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27.1, 윤석열 22.8 이렇게 홍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지지 정당별 후보 적합도를 보시면 네. 국민의힘에서 홍 후보가 상당히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19.2에서 28.7로 올라갔고요. 여기 이제 재밌는 결과인데 민주당에선 홍 후보가 17.1에서 35.6.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사실 민주당 그 지지층이 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배신자, 네. 이를테면 이제 그러니까 이 응징의 대상 예. 이렇게 이제 삼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가장 열심히 패는 사람이 홍준표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홍준표 후보는 다른 거 별거 안 합니다. 네. 오로지 윤석열만 팬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보수 그 대선 주자들만 놓고 보면 네. 아무래도 민주당이나 정의당,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 이 홍준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이제 역선택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직장에 보시면은 그 지지 정당별 후보 적합도에서 국민의힘의 상승보다 민주당의 상승폭이 훨씬 더 민주당 지지자의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선택에 대해서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착시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게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의 사람들이 절대로 저쪽 당 사람을 찍질 않잖아요. 후보가 됐을 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는 저희가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20, 30대를 동원할 수 있는 선동과 기술이 다분하기 때문에 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마초적인 게 굉장히 그 뭐랄까 윤석열보다는 세련된 마초라고 해야 되나? 둘 다 네. 마초인데
아무래도 조금 이 언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조금 더 좀 다양하다, 내용이 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의료원이라고 구 성남시청 부지에다 되게 큰 이제 의료원을 건립을 했어요. 네. 시가 관리하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홍준표 후보는 이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를 최일선에 맡고 있는 게 공공보건의료 체계인데 네. 이런 점에서도 홍준표 후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이번에는 이제 부통령으로 출마해서 네. 정권 연장 꼼수를 노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 홍준표 후보도 윤석열 못지않게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이게 민주당 지지층이 갑자기 그냥 확 지지를 빼버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행가를 치다가 그냥 올려놓고 다 도망가는 상황이 되면 떨어져 갖고 다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가 네. 좀 재밌게 분석을 해드리고요. 예. 지역별 후보 적합도 예, 지역 연령별로 한번 두 후보를 놓고 보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야, 지역별로 보면요. 일단은 예전에는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상당히 압도했는데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요. 서울 비슷해지고 경기도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인천 경기는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왜 높은 줄 아세요? 왜 높은가요? 경기도가 민주당 지지도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렇죠. 서울보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거 다 준표형 JP님 이거 다 민주당 지지층의 덕이요. 네, 요새 JP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JP는 민주당 지지층의 후보가 될지 말지 알렸다. 이렇게 이제 네.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충청표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서고요. 호남에서 36.5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 8.9. 전무후무한 지지율이죠. 전무후무한 지금 압도적인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건 좀 비웃어줘야 됩니다. 네. JP야, 네가 해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PK와 TK 쪽에서는 지금 TK 쪽은 윤석열 후보가 높은데요. 부울경에서는 또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강원 제주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20대에서 지금 호남과 비슷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어요. 25.6 홍준표, 윤석열 8.6. 30대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31.5, 윤석열 후보가 12.8. 40대에서도 뭐 다 그냥 홍준표 후보가 앞서네요. 35.2, 14.3.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홍준표 후보는 20대에서 50대까지 50대까지 자기 지지율 플러스 민주당 지지율 그렇습니다. 이걸 더블로 이제 받고 더블로 있는 받고 거죠. 가네요 지금. 자기 거 받고 민주당이 완전 전폭으로 올인해줘서 더블로 지금 받고 가고 윤석열 후보 그러면 지지가 높은 곳은 대구 경북과 서울 그리고 충청 요렇게 그리고 이제 강원 제주 그다음에 연령으로는 60대 이상입니다. 50대에서도 오차범 이거 뭐 1% 가까이 정도 앞서는데 50대 이상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갑자기 이거 행가를 치다가 이거 다 도망가 버리는 홍준표 후보 상당히 이게 확 거품이 많이 꺼지겠는데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분석해드렸던 KSOI 조사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그 넥스트 리서치에 비해서 예. 두 사람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좀 경계하기 시작했다. 예. 소위 이제 홍라땡, 네. 홍준표 나오면 땡큐. 네. 홍라땡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측면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역시 이게 지금 이 SBS 거는 이게 저기잖아요. 면접조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ARS는 아마 요 약간 시기 차이가 좀 있어요. ARS가 가장 조금 더 최근에 이제 지금 발표된 자료고 SBS 건 지난주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요 흐름을 좀 보시면서 비교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홍준표 후보의 돌풍은 민주당 지지층의 압도적인 그 지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20대 같은 경우 20, 30대 홍준표 후보 꼭 민주당 지지층만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7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이제 이 윤석열 홍준표 승부처를 세 곳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도하지 않게 역선택처럼 나타난 민주당 지지층이 네. 이 홍준표의 목줄을 쥐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20, 30대에서는 지지율 상승세가 목격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뭐 정치적 맥락에 관계없이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이 홍준표식의 어떤 네. 시원한 사이다 화법 이런 거에 좀 호응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4.7 재보선 때 오세훈을 찍었던 그런 이제 20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 이준석 당대표를 만들었던 20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력들하고 연관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점은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뼈아픈 대목인데 네.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혹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면 이 구체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될 때 그 당원 가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층이 이제 거의 20, 30대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심을 받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구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 그 보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그 보수 정당은 네. 대선 후보나 당 대표를 선출할 때 60대 이상과 영남, TK, 네. PK가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 보수 대통령 3명 있잖아요. YS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예. 모두 다 이제 뭐 경남, 경북 이런 이쪽 사람들이고 이회창 그 전 총재가 네. 한나라당 전 총재가 충청권이긴 하지만 영남권과 60대 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또 2017년 후보로 나왔고 맞습니다. 네, 그 전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대선 지고 나서 또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20, 30대가 지지하고 선택한 그런 인물, 정치인을 그러니까 TK와 PK 그리고 60대 이상의 사후 추인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는데 이은영 소장님 여기 그 조사 결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 11일 있었어요. 예. 그 직전에 이제 그 발표된 한겨레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예, 요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때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48.2%였고요. 20대가 56.8로 이준석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30대도 제일 많죠. 예, 제일 높죠. 30대도 51.0이어서 근데 지금 60대 이상도 47.2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이 고연령층은 이 나경원 후보를 지지할 거다라고 봤는데 거의 절반 더블 스코어로 이준석 후보를 고연령층에서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의 패턴은 젊은 층이 끌고 가면 그걸 뒤에서 추인해주는 고연령 층과 그다음에 원래 그 전통적인 기반인 TK, PK 쪽에서 그걸 추인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그 굉장히 무서운 또 그 추세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제 일종의 세대 연합 정당 그렇죠. 그때 이제 그렇게 타진하게 되는 거죠. 예, 네. 맞아요. 세대 그러니까 연합 20대와 60대 이상이 연합하는. 예. 그 대신 이 중간표 근데 여기 이 자료를 보면은 그 30대, 40대, 50대도 다 이준석 후보를 다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뭐 전 연령대에서 다 지지를 했는데 다만 이 성별에서는 좀 차이가 나요. 남성은 56.4 이준석 후보 지지가 근데 여성은 40.2로 차이가 한 16%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도 이 약점은 있다. 여성표가 굉장히 이쪽이 약하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약점이죠. 네. 네. 자, 지금 저희 쪽 채널에 들어와 주신 분들이 그 프레지던트 TV에서 엄경영 TV로 바꾸면 구독자가 팍팍 늘 거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 그 대표를 맡고 계신 장자방님의 이 장자방 TV나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그냥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예,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지금 전화가 왔네요. 우리가 이 이재명 후보를 바꿀 순 없잖아요. 네.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딸내미도 20대인데요. 비슷해요. 여기랑. 그래요? 예, 여기랑 비슷합니다. 지금 지지하고. 네. 자, 그래서. 용돈 좀 두둑히 줘서. 이게 용돈이 안 통해요. 지금 20대 여성들은 용돈이 안 통합니다. 주관이 엄청 강해요. 여기랑 지금 비슷해요. 지금. 10배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다음 주에, 이번 주군요. 이번 주 15일 날 그 국내임을 일단 8명 컷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4명을 또 하게 됩니다. 4명 할 때, 이제부터는 윤석열 후보도 그 2030에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겠는데, 그 민지 프로젝트는 과당했죠. 민지 프로젝트는 엎어졌어요. 지금 민지가 어디 갔는지 없어져가지고. 윤석열 집안은 하는 일마다 엎어집니다. 지금 계속 엎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민지 말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게 준석이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예, 이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히든 카드가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줄리 프로젝트라고. 줄리가 나오면은 그거 효과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 30대 남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네. 20, 30대. 이게 참, 20, 30대 이거 이대남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대남들이, 이게, 뭐, 우리가 자꾸 문제 있다, 그러면 진짜 어긋나니까, 어쨌든 이 굉장히 이 앞으로 우리 창창한 미래를 담보해야 될 세대인데, 이대남, 우리가 좀 더 보듬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제가 이게 고발사주 박지원이고 토론이라고 하셨는데. 뭐 이건 넘어가죠. 네, 이거는 이 조성은 제보자가 우리 원장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뭐 토론할 주제는 아니고 굉장히 좀 각별한 사이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젊은 여성들이 이게 당에 와가지고 이제 정치해보겠다고 하면 이렇게 좀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좀 각별하게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게 있거든요. 저희도 좀 각별하게 좀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5학년이라고 자꾸 내치시지 마시고 저희도 정치를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저희도 좀 내치시지 마시고 각별하게 좀 따뜻하게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조성원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이 배경도 있고 그 평범한 30대하고 너무 다른 그 스케일과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정치하신다 그러면 각별하게 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당에서 그냥 맨날 어디 뭐 토론회가 있다면 사람 모아오고 뭐 청소하고 책상 나르고 이런 20, 30대들은 각별하게 대우를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약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조성은 제보자는 네.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일찍 그 이제 정치 쪽에서 그러니까 출세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조성은 제보자는 우리가 굉장히 좀 그 용기에 감탄도 하고 용기에 진짜 격려를 보내야 되지만 이게 전혀 삑소리입니다. 삑소리인데 그 당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중요한 일도 맡겨주시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조성원 의 후보 제보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당 이력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정당을 또 예. 옮겨 다녔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 네. 이제 청년 정치가 분출하고 있는데 네. 청년 정치의 싹이 좀 그러니까 뭐 다르게 좀 이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당 안에서 이 정당 일체감은 절대 바뀌지가 않거든요. 이게 국민의힘 쪽에 뭐 제가 주제 넘게 조언을 하자면 이렇게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책 맞고 이러면 나중에는 이제 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조심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사실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나가서 맞아요. 여러 당을 이제 만들다 다시 이 중책을 맡으셨는데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 쓸 때 아는 사람, 자기 당 사람 중심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을 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원칙들을 좀 앞으로 더 강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약간 좀 푸념을 했더니 원래 그런 거라고 여기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 주신 분이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포기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5학년은 뭐 그냥 조용히 있어야죠. 그래도 우리 이은영 사장님은 네. 이 중년의 완숙미가 넘쳐 흐릅니다. 중년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역시 빅데이터 분석을 갖고 오셨는데요. 네,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긍부정 비교 분석인데요. 네. 이재명 후보의 그 긍정 언어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뭐 물론 이제 공짜 무료 이것은 약간 뭐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지만 네.
네. 어쨌든 이제 경기도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돼 있고 일산대교 네. 그, 일산대교가 떴나요? 이게 이제 약간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다 계속 그 비판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긍정 언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오른쪽 편에 그 보시는 윤석열 이제 상징어들 네. 언어들은 굉장히 이 부정적인 언어로 다 떡칠이 돼 있고 지지하다 딱 하나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윤석열, 홍준표가 어떻게 될 거냐? 예. 이 두 사람이 과연 역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가 현재 이제 둘이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워드맵이. 네, 똑같은데 똑같이 의혹이죠. 의혹. 네, 의혹투성이 인물. 그런데 이제 20, 30대의 그 지지에 힘입어서 네. 홍준표 쪽이 조금 있다. 네. 지지하다. 근데 아직은 이제 홍준표가 당내 그 경선에서 공격을 덜 받고 있거든요. 네, 네. 일방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패는 입장이라서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홍준표 후보는 역시 전략가예요. 한 놈만 팬다. 네. 딴 사람 패지도 않아요. 네. 한 놈만 패는데 지금 이 두 후보가 너무 재밌는 게 의혹인데 그 윤석열 후보는 범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심각하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배신, 막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은요 이게 어떻게 근데 이게 의혹이요. 의혹은 이재명 후보 쪽에도 있어요. 좀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의혹 그다음에 논란 요게 4명한테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이재명 후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재밌네요. 이게 지금 얘기하다가 발견했는데. 거의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범죄, 뭐 욕설 이런 거 지금 다 나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어쨌든 의혹은 4명에게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작다. 제일 작습니다. 사이즈가. 사이즈는 다 제일 작아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이번 대선이 뭔가 두테르테 같은 강한 리더십을 원하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이게 의혹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걸까요? 근데 그런 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네, 두테르테 잘못했어요. 하면 네. 홍준표입니다. 네, 두테르테는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가 원래 윤석열을 향해서 두테르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번 그 대선에서 그 국민 유권자들이 보는 거는 강한 리더십 요걸 좀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보이는데요. 혹시 착한 두테르테와 네. 나쁜 두테르테의 대결인가요? 근데 뭐 어쨌든 두테르테는 안 됩니다. 두테르테는 민주당의 후보의 두테르테는 좀 적용이 안 되고요. 저쪽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두테르테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한 리더십 요거를 지금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다. 이런 그 시대 정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정치 지형과 판세 분석 이거 이제 오늘도 새벽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거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거 한번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정치 지형과 판세 분석은 네. 대한민국 방송 중에서 우리 이은영 TV와 프레지던트 TV가 네. 유일하게 데이터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방송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 때 네. 그때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그래프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 그래프는 한국갤럽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이게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 지형의 첫 번째 분석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 그래프가 쭉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4월 재보궐 때 선거에서 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4월 5주 그래프는 이 못한다가 60%, 잘한다가 29%. 네. 그래서 무려 이제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네.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조사는 11%포인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줄어드는 그 그래프가 되게 일관되게 이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표로 보면 이 정권 재창출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실 이게 크로스 될 시점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 12월 전에 이게 크로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크로스가 되지 않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 10% 아래로 접어들면 또 차별화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그래프가 막 벌어졌을 때가 4월이잖아요. 네, 네. 그때가 대략 4월 둘째 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수습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민심,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여론이 조금씩 수습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그렇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재보궐선거 때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연령별로는 이은영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네, 주시죠. 이거 연령별로 보면은 현재 잘하고 있다는 게 아직은 41로 낮지만 그 40대에서는요 잘하고 있다가 60%예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35입니다. 그래서 역시 민주당은 40대가 지킨다. 예,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0대도 44 잘한다가 44고 51이 잘 못한다라고 해서 전체 지금 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똑같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 50대가 민주당을 지키는 핵심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30대도 잘못한다는 의견이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격차가 44대 53이어서 5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그 부정평가가 높은 건 20대와 60대인데 이제 이 20대와 60대 중에서도 아마 성별로 보면은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층의 부정평가가 더 높을 거고 그래서 요 흐름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세대 연합 그 지금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0대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네, 30대 호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쪽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판도 확 넘어가지 않는 게 네. 30대가 조금 민주당 쪽으로 호전되고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댓글을 보니까 그 홍준표는 첫 단추를 잘못 꼈다. 민주당으로 첫 단추를 꼈으면 이미 대통령 됐다. 지금 그런 의견이 올라왔어요. 이 홍준표 후보가 그 검사 중에서도 그 브레이크 없는 검사인가? 모래시계 검사. 예, 모래시계 검사의 그 원본이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근데 이분이 진짜 왜 저쪽으로 갔지? 민주당으로 왔으면 그 대통령이 거기서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네. 그 약간 이제 보수 본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낸 적들이 여러 차례 있어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민주주의, 뭐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분은 이제 두테르테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네. 민주당 후보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오기에는 이 좀 성향이나 이 기본적인 이 성격이나 이런 게 잘 맞지 않았다. 그게 약간 피가 좀 안 맞는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민주당하고 조금 안 맞았기 때문에 절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자, SBS 넥스트 리서치. 요거 지금 그 정권 교체 의향 있잖아요. 정권 교체 지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수긴 한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그 임기 말 되면 정권 교체 지수가 다 높은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높은데 왜 민주당의 후보들이 1위를 하는 것들이 나오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이것은 이제 정권 교체와 그 재창출 격차가 네. 한 20% 이상 벌어졌을 때는 대체로 이제 교체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네. 10% 내외면 뭐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 민주당 후보를 찍을 거냐,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 네.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인물 변수가 들어가면 좀 달라지죠. 네, 그냥 뭐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네. 이러면 아무래도 교체가 더 높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씹는 게 국민 예능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꼭 여론은 그렇지 않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지금 이하고 있는 도중에 프레지던트 TV에 슈퍼챗이 터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박상님이세요. 감사합니다. 프레지던트 TV 더 힘을 많이 내시라고 응원의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끌 데이트 하겠습니다. 영끌 데이트. 네, 자 영끌로 계속 그 구독자 모으시겠다고. 네, 또 계속 또 해설을 해주세요. 네, 뭐 MBS 그러니까 그 매주 목요일. 그러니까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공동으로 발표하는 조사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무선 가상번호 면접조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뭐 액면 그대로보다는 좀 다소 보수적으로 읽으면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코로나 대응을 가지고 왔어요. 코로나 대응이요? 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방역과 관련 대통령 대응 잘하냐? 네, 그러니까 내년 대선도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선거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부동산 선거 반, 코로나 선거 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4월 재보궐 때 보시죠. 4월 2주째는 네. 이게 거의 붙었어요. 그러네요.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가 10%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잘하고 있다가 58, 잘못하고 네. 있다가 이제 40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있네. 잘하고 있다. 근데 지금 그 확진자가 4자리 숫자에서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아마 백신 접종률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거든요. 잘하고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네. 글로벌 비교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네. 기대도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MBS 이 조사 결과 네. 그래프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이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그래프랑 되게 유사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소장님이 야심차게 준비, 이거 짤을요, 매주 요거 잘라서 올리셔요. 한 번만 올리시고 안 올리시는 것 같던데, 요거 매주 올리시면은 이제 주의 깊게 보실 거예요. 네. 테마주와 대선 판세입니다. 네, 그래서 10시 10시 반에 검색을 했는데요. 네. 지금은 좀 달라져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테마주 대표적으로 동신건설, 에이텍, 카스, 현대일리트, 일성건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경선 결과가 약간 51.41%. 네. 그죠? 51.41. 네.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좀 실망한 여론들이 테마주에 반영이 됐다. 야, 근데 좀, 너무 빨리 던지신다, 이거 진짜. 지금 파란색, 빨간색이 좀 섞여 있거든요, 이재명. 근데 지금 이낙연 후보도 파란색, 빨간색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호남 경선이 25일, 26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호남 경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복잡하네. 네,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네, 진짜 이렇게, 혼조세입니다. 네, 두 후보다 혼조세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면에 윤석열, 홍준표 테마주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극명하게 갈립니다. 네, 이게 근데 왜 이러죠? 윤석열 다 빨갱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그 고발사주 게이트가 오히려 네. 윤석열 쪽에 도움이 될 거다. 예. 네, 테마주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 역시 빠르다. 네, 역시 빠릅니다. 빨라. 예.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테마주들이 네. 다 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윤석열 테마주 애니 능률이 제일 화끈하게 베팅했어요. 1,500원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예, 여기 굉장히 지금 빠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제가 좀 부럽게 방송을 했나 봐요. 제 채널에서도 슈퍼챗이 박준선이 예, 싸주셨습니다. 똑같이 같이 사이좋게 지내라 해가지고 양쪽에 똑같이 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그래서 이 테마주와 대선 판세 지금 10시 반에 검색을 하시는데 너무 이게 약간의 그 사전 그 지표 의미 역할을 하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이낙연 테마주를 보면 아마도 호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한 40%, 이재명 후보가 한 50%, 50.5%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 소장님 다음 주에는 24일 날 방송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 전에 여기가 지금 한 타임 빠르게 가고 있어가지고 네. 24일 날 테마주 동향을 보면은 호남 경선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벌써 이게 딱 싹 반영이 되잖아요. 이게 이 지금 이 고발 사주 사건이 윤석열에게 플러스가 된다. 지금 딱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매회 영끌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구독, 공유가 꼭 필요합니다. 중간 방송 광고 중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은영 TV 이달 안에 3만 꼭 돌파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프레지던트 TV도 3천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꼭 좀 구독, 좋아요해서 저희가 더 이제 힘을 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정당 지지율은 이은영 소장님이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정당 지지율은 지금 참 이 상황에서 KSI 리얼미터 다 국민의힘이 앞서는 이게 ARS다 보니까 좀 고관여층이 더 끈기 있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더 끈기 있게 정당 문항까지 응답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혹시 전화 받으시면은 ARS 오면은 기분 나쁘다 확 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좀 응답을 해주세요. 그렇죠. 잘못된 여론이라도 자꾸 발표가 되면 그게 곧 여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 국민의힘 쪽이 계속 지금 거의 숫자가 비슷해요. 36.1 대 37.1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KSI 리얼미터 다 높게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끝까지 지금
조사에 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모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정당 지지도 문항이 그 회사가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제가 딱 그거 잡아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민주당이 보기 문항 8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전화조사 받으실 때요. 이거 정당 지지율은 의석수 베이스로 보기 문항을 짭니다. 다른 거는 다 로테이션을 하죠. 왜 정당 지지도는 로테이션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의석수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투표용지 받을 때 네. 의석수가 제일 많은 민주당이 1번이고, 예. 그다음 이제 국민의힘 2번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로테이션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돌리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민주당이 1번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오더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계속 1번에 나오면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도 먼저 들은 사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찍는 문제가 있어서 후보들의 보기 문항은 다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정당 지지도를 로테이션을 시키면 이게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정당 지지도는 아예 기준을 딱 만들어가지고 의석수 베이스를 기준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정당 지지도는 1번이 민주당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조사가 이게 문항이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로테이션이 분명하게 의석수 기준으로 한다고 꼭 밝히고 이렇게 의석수 기준으로 이게 정당의 순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혹시 이제 조사를 전화가 오면은 그거를 좀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의 후보들이 지금 1위를 하는 조사가 나올까요? 네. 그러니까 이 조사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네.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갤럽 금요일 그리고 네. 전국 지표조사 목요일 여기는 다 네. 민주당이 앞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 지지도도 우리가 그 문항에서 이 좀 야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정당 지지도 지금 ARS 쪽은 그 적극적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 문항이다. 경장 지지도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게 지금 앞으로 대선 때 당선 가능성하고 정당 지지율을 같이 좀 비교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선 가능성은 이제 후보 지지율을 물어봤을 때 네. 후보 지지를 물어봤을 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 의사를 속이거나 네. 내지는 응답을 회피할 수도 있는데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면 네. 실제 본인이 느끼는 대로 그렇게 이제 사실대로 응답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교차해서 이제 분석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사들은 더 많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저희 데이터 콜라보 방송이 더 귀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영끌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예요. 이거 지금 숫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비슷합니다. 이거 지금 전화해서 서로 숫자를 맞추는 건 아니겠죠? 네, 연구원들끼리 서로 전화해갖고 맞추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네. 전화면접 조사나 ARS 조사나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사 방법은 둘이 달라요. 똑같이 ARS인데 KSI는 가상번호가 100%고 이 리얼미터는 유무선을 섞어서 조사를 해요. 네, 여기가 네. 한 10%인가 15%인가 네, 10%. 네, 10%를 섞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를 추출해서 RDD 네, 방식을 RDD 사용하고 방식을 있고요. 써서 그래서 이게 방식이 다른데 이렇게 숫자가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약간 좀 예, 특이하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딱 이제 1시가 됐어요. 어저께 좀 방송하고 났더니 구독자가 지금 아까 좀 많이 늘으셨긴 늘으셨죠? 네, 좀 늘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저께 3시간 방송해갖고 지금 다 피곤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지금 피곤하고, PD님도 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기 대표님도 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피곤하신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끝까지 영끌해서 좋은 데이터 읽어드리는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아직 밥도 못 먹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가 이제 추석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길게 지금 추석 연휴가 있는데 어디 조사 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 때는 그냥 집에 있겠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에 좀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앞으로 이제 남은 올해 한 4개월 남았나요, 지금? 예,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그 기간 동안 또 못하신 일 잘 설계하셔가지고 또 남은 기간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는 또 화이팅 하는 그런 그런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또 마무리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방송 끝낼게요. 아닙니다. 추석 연휴 편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지금 구독 눌렀다, 좋아요 눌렀다 많이 의견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그럼 다음 방송이 언제 있을까요? 요게 지금 아직 대표님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특별 편성을 할지, 특별 편성을 하면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접을 하면 저희가 이제 화면이 굉장히 불안정해져가지고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7일은 방송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27일 방송을 할 거니까요. 27일 또 점심에 12시에 찾아뵙는 걸로 하고 그 전에 방송하면 저희가 안내를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